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자극에 대한 반응, 우리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갖다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반응을 받는데 이 반응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문화, 어떤 사회,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 이게 팩토화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주요 요인, 그런 이야기는 요인은 바로 팩토화를 얘기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죠. 바로 영향을 뭐를 주느냐 말이야. 여기서 이제 이거 이야기가 액션이 일어나서 구매라는 행위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구매를 갖다 할 때는 요 바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이용하고 살피고, 거기에 앞서서 이제 아이디마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책을 통하여 가볍게 우리가 보면 광고의 자극을 통하여 소비자가 이해됐나 그럼 구매를 갖다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갖다 얘기하는데 맨 먼저 뭐냐, attention.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디나 그럴 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이 과정을 갖다 우리가 광고 이하의 소비자가 바로 영향을 받는 데까지, 물론 주요 요인은 이런 요인이겠지만 임시적으로 광고 이하의 자극을 주는 방법, 이건 어떤 거냐 그러는데 맨 먼저 어텐션이다. 그래가 주의를 기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냐 그러면 인트레스트, 그래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디자이어, 그래가 바로 요구한다, 욕망을 가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그래가 기억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그래가 실제로 어디든가 기억된 대로 물건을 구입한다. 광고 효과를 갖다 우리는 나타내는, 광고가 영향을 줬을 때 바로 아까 말하던 자극을 갖다 줬을 때, 광고가 줬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하는 말에서 아이디마라는 말을 한번 좀 기억하는데, 아이는 바로 주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트레스트는 관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 디자이어는 욕구를 얘기하며, 그 다음에 메모리는 바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랬다 나중에 액션, 행동에 옮긴다 그런 이야기를 참고로 알아두시며, 이제 우리가 구매에 영향을 주는 팩토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요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거냐 그런 이야기 속에서 문화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요인은 우리 책을 봐더라도 여러분 잘 알지만 뭐냐 그러면 바로 미국인의 경우는 실용이라든가 또는 진보적인 이야기, 프로그마티즘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인은 뭐가 됩니까? 의리, 충정.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한국의 아버지는 딸을 매우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막노동하는 아버지가 딸의 생일이다 그러면 주머니에 10,000원 가지고 나가면 그날 식사를, 전심 식사를 10,000원 해야 되는데도 본인은 어떻죠?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자기는 잔치국수 의해든가 뭐 2,500원이나 3,000원짜리를 넣고 7,000원은 딸에게 바로 선물을 갖다, 생일 선물을 갖다 사가는 이런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인만에 있는 뭐가 되죠? 소비 패턴입니다. 미국인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아버지는 어떻죠? 바로 내가 오늘 전심을 잘 먹고 일을 계속 잘해줘야 딸을 갖다 지속적으로 얘들이나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10,000원짜리 식사를 다 한다 이거죠. 그럼 바로 뭐가 되죠?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이는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럼 가족에. 특히 뭐가 됩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지극합니다.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지극합니다. 이거.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하는 거, 이 문화적인 요인에 의하여 소비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하위 문화라는 이야기는 하위라 그래가 하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위는 바로 분류 문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문화를 갖다 얘기할 때 우리가 분류하는 거, 예를 들어 실버, 예를 들어 소비자, 라틴계 미국 소비자,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천주교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신자의 소비자, 이렇게 분류하는 걸 갖다 우리는 하위, 하위란 말은 분류를 얘기한다 그런 내용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계급이 있다 그러는데, 계급은 여러분 잘 알지만 이제 비교적 어떻습니까? 계급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눈다. 그런데 전문인이 있죠. 전문인이다. 전문의사나 예를 들어 뭐 변호사 같은 사람 전문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회사원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회사원이 있고, 다음 뭐가 되냐? 자영업이다. 뭐 요즘 자영업이 힘드는데 자영업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걸 갖다 우리는 사회 계급이라고 불러주며, 아무래도 전문인은 많은 돈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 패턴이 바로 중요하게 결정되어지고 바로 물건을 좋은 걸 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걸 갖다가 사회 계급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다 구매에 영향을 주는 소위 전문인이냐, 회사인이냐, 자영인이냐, 아니면 분류된 문화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문화 속에 살았죠? 한국인 같으면 사랑하는 가족의
충실한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고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문화의 평형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은 바로 내가 집단 속에 어디 있는데 바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갖다 우리는 사회적 요인이다. 그런데 중거 집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중거 집단 속에는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입장이냐 아니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속하지 않는 집단이냐에 따라 자기가 속하는 집단의 경우는 바로 1차, 2차가 나누죠.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그러는데 1차 집단은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냐 예를 들어 가족, 민족, 국가 내가 한국인이 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만 한국인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자기가 중가하는 집단 속에서 1차 집단이다. 이건 1차 집단은 뭐가 됩니까? 비공식적이라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소속된다는 거. 가족이라든가 국가 같은 거죠. 그러나 내가 이득을 갖다 취할 때만 있는 거. 예를 들어 조합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어떤 단체 가입했을 때 내한테 이득이 안 되면 나는 얼마든지 탈퇴할 수 있다면 이걸 2차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익 집단이라 불러준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데는 1차와 2차가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 속하지 않는 데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망 내가 굉장히 어디되느냐 열망한다. 중거 집단 속에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소녀들이 어디 됩니까? 예를 들어 10대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이 열망 집단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회피 집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금연 장소에 담배를 피우는 걸 싫어하는 거. 바로 회피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회피 집단이다. 라는 이야기를 책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개인적인 요인으로 와서 가족. 이 가족이 영향을 줍니다. 고뇌. 예를 들어 차를 한 대 살 때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는 남편의 결정형은 뭐가 되죠? 차종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을 보통 이제 남편들이 가진다 이래 보죠. 근데 차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누구죠? 바로 부인의 결정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남편이냐, 부인이냐, 아니면 가족들이냐. 그럼 남편이나 이런 것들이 가족의 뭐가 되느냐 하면 내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개별적인 요인으로 들어가면 개인적 요인에는 바로 가족의 생활 중이다. 그러면 이건 패밀리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패밀리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족의 생활이래야 그러는데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60대냐, 70대냐에 따라 예를 들어 우리가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족의 생활 주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이게 또 20대 다운, 30대 다운, 40대 다운, 50대 다운, 60대 다운, 70대 다운 바로 생활의 어떤 패턴을 가질 거다 이거죠. 근데 이 라이프 스타일은 나이에 관계없이 개성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개성,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다.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 요건데 요 두 가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생활의 주기는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떠냐 20대 같으면 어디 되죠? 20대 같은 혼자 30대 되면 뭐가 되냐 무자녀 뭐가 되냐 그럼 결혼한 사람들 40대 되면 유자녀 부부 50대 되면 뭐 이렇게 쭉 가다 70대 80대 되면 자기 혼자 살아야 하는 예를 들어 나중에 부인이나 남편이 만약에 사망했다 이럴 때는 혼자 살아야 하는 홀로 되는데 이건 바로 패밀리 라이프 아주 중요한 가족의 생활 주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연령을 나타낸다는 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연령이다. 연령이 얼마냐? 연령이 어떠냐? 여기 의하여 결정되는데 근데 많아요. 라이프 스타일은 뭐가 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에 와서 이거 사회적 요인은 이제 중거 집단 가족의 관계가 있었고 개인적인 입장은 뭐가 되냐? 가족의 생활 주기와 라이프 스타일 특히 가족의 생활 주기와 라이프 스타일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심리적 요인에는 동기부여가 있죠. 예를 들어 이 동기부여는 전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내가 리더를 느낀다. 뭔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게 완터다 그랬죠. 바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했듯이 리더와 완터란 말이야. 예를 들어 배고프다. 그럼 이제 식당으로 간다. 또 예를 들어 뭐 정신적인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충동된 뭐가 됩니까? 소비 구매가 한다. 이 리더에 대한 완투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런 말이 되죠. 그 속에서 이제 바로 동기가 되면 이제 우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지각이란 말이 나와요. 지각. 지각은 뭐를 갖다 얘기하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각은 이런 겁니다. 현재 자기가 느끼는 감정, 기대하는 감정이 예를 들어 나중에 자기에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영향을 준다 이거죠. 자극의 소비를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뭐 어떤 물건 사야지 그러고 지각했다면 그 물건을 갖다 사게 되는 심리적 요인이 된다. 그런 얘기가 지각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자동차를 사면 왠지 자동차가 진열된 진열장만 눈에 보이더라.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사고자 할 때는 거기에 대해 편중하는 지각, 이런 감정을 가진 걸 우리가 지각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왜 자기가 기대하는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며 바로 거기에는 의해 되죠. 다른 사람들과 편차가 있다. 자동차 살 사람은 자동차 가게만 눈에 보인다. 이건 바로 지각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리고 학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학습.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삼성의 핸드폰을 써봤을 때 굉장히 좋은 학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삼성의 냉장고를 살 때도 우리는 소비 시간이 어야 되죠.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지어버린다. 그런 게 바로 학습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학습 효과는 자주 뒤쪽에도 나옵니다만 러닝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러닝 커브.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경영학을 한 바퀴 뛸 때는 3개월 걸리면 두 바퀴 뛸 때는 뭐 2개월, 그 다음에 세 바퀴 뛸 때는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주. 이건 바로 예를 들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속도가 예를 들어 늘어난다. 학습 곡선. 이건 바로 교육학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마케팅의 학습 곡선은 뭐가 되느냐? 내가 물건을 옛날 사봤을 때 좋더라. 학습해봤다. 그럼 그 물건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예를 들면 바로 경험 곡선이다. 이렇게 되죠. 일종의 학습 곡선을 다른 말로 하면 경험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성 물건이 좋으면 다음 삼성 물건 결정할 때 빨라진다. 이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생산 쪽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생산 관리에서 뭐 대량 생산하면 단가가 낮아진다. 단가가 낮아진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생산 관리에 나온다. 교육학에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 소비 이야기는 내가 나중에 물건을 사봤을 때 경험이 좋았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가는데 빨리 결정한다. 이런 말이 되고 생산할 때는 단가가 낮아진다. 이런 것들이 다 학습 곡선에 나오는 이야기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소비 패턴의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됐냐? 소비에 대한 이야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내가 물건을 살 때 그 영향을 어떤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여러분하고 같이 문화, 사회, 개인, 심리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바로 결정을 갖다 봤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구매를 갖다가 결정할 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자, 구매를 갖다 우리가 바로 결정할 때는 중요한 게 관여도다. 관심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게 구매 결정이라고 얘기하죠. 이 관여도는 얼마만큼 물건을 사는데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관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여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관여도와 제품에 대한 뭐가 됐냐 차이를 갖다 주는 요인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관심이 많다. 바로 관여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차를 갖다 산다 이럴 때는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절차를 관여도라고 얘기하지만 또 예를 들어 치약이나 칫솔을 산다 그럴 때 우리가 엄청난 고민을 할 이유가 없죠. 간단하게 결정한단 말이야. 생필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제품을 구할 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관여도라고 불러준다 그런 이야기의 정의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물론 살 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관여도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여도가 어떠냐? 높다 낮다가 있을 수 있죠. 자, 여기는 높다. 그럼 여기는 낮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부위에 있어서 품질의 부위 예를 들어 QC라고 얘기하죠. 퀄리티, 품질이다 이거죠. 품질의 차이가 크다 적다를 갖다 우리가 놓을 수 있다 이거죠. 품질의 크기가 차이가 크다 적다를 놓자 이거지. 그러면 관심의 정도도 높고 품질의 크기도 차이가 있다 그럴 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A 코스를 얘기하는데 바로 복잡한 구매 행동입니다. 굉장히 의외되죠? 이 영역에 구하는 요 A라운드. 요 A라운드가 뭐냐? 복잡한 구매 행동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알아두세요. 이건 어떤 거죠? 자동차라든가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냐? 집을 갖다가 살 때는 관심의 관여도도 높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품질의 차이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이럴 때 집을 잘 샀다 이러면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집을 잘못 샀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요 공략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복잡한 구매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관심의 정도는 굉장히 높은데 품질의 차이가 왜 되느냐 그러면 별로 없다. 이건 어떠냐 불협화 불협화음이라는 말이 되죠. 바로 여러분 불협화는 아니 불 그럼 뭐가 되냐 그럼 협화라는 말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협화음의 준말이 되겠어. 불협화음. 자, 그래서
화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불협화라는 말을 불협화음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별로 불만스러울 게 없다. 어떤 거? 예를 들어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품질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 용산 전자상가. 예를 들어 용산의 전자상가에서 뭐를 갖다가 하느냐. 인터넷을 갖다가 IT를 한 대 구입한다. PC를 구입한다. 이럴 때는 뭐죠? 그렇죠. 관심은 상당히 많은데 이 가게 사나 저 가게 사나 이미 뭐가 됩니까? 규격화된 물건이다. 여기에 속하는 게 뭐죠? 바로 중요한 불협화. 불협화음이 없다. 불협화음이 별로 없다. 이게 바로 B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 바로 IT를 구할 때 B를 영역 불협화음. 불협화음의 준말인 불협화 감소 하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관심의 정도는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급의 과자. 예를 들어 과자를 갖다 우리가 산다. 예를 들어서 또 아니면 뭐 청량음료를 산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의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은 A의 과자를 먹고 내일은 B의 과자를 먹고 이렇게 돌려가며 먹는다. 그러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를 들어 C의 경우를 갖다 우리는 얘기하는데 여기 C형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갖다 하나씩 알아두면 되죠. 여기는 자동차와 집이다. 뭐 집 같은 거 하나 살 때를 요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일반적인 경우 습관적 구매 행동이다 그러는데 치약칫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D의 형태. 이거는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치약칫솔 같은 게 관심의 정도도 별로 적고 품질 차이도 별로 없어요. 치약칫솔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가격이나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편의성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가격이 사면 좋다. 그 다음 편한 곳에 사기 쉬운 쪽에 왜 되느냐? 사지. 치약칫솔 살라고 뭐 백화점 가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관여도에 의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 네 가지 경우를 갖다가 여러분이 각각 여기는 복잡한 거 자동차 집 불협화음처럼 용산의 전자상가 IT 살 때 불협화음의 준말인 불협화 요게 바로 B의 경우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고급의 과자나 청량음료를 골라가며 먹는 거 이건 바로 C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약이나 칫솔의 경우는 가격과 편리성을 중심적으로 잡는다는 데서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네 가지를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하죠? 관여도라고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구매에 있어서 구매 빈도에 의하여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갖다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 아까는 바로 관여도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봤다 이겁니다. 관심의 정도, 소비자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관여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물건을 갖다 우리가 구입할 때마다 이제 전략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죠. 이거는 아까 소비자 입장은 아까 요 네 가지 입장을 관여도를 가지면 우리가 봤다면 판매하는 자의 입장은 어떤가? 이제 물건을 팔아야 할 사람의 입장은 어떤가를 우리가 보자 이거죠. 기업의 입장은 어떤가를 우리가 보자 이거죠. 자, 기업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구매의 경험이 별로 없다든가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쪽에서는 선호 전략과 수용 전략이라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흔히들 많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지 전략과 혼란 전략이 나오죠. 그럼 요 중간 사이 경험이 없는 것 흔히 많이 경험이 있는 거, 그 중간 유형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주형은 포획과 뭐가 되느냐, 차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 말, 뒤에 있는 요 말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경우의 수는 구매 경험이 별로 없는 신제품, 이미 많이 알려진, 예를 들어 일반 생필품, 중간형, 요 세 가지를 갖다 일단 A, B, C를 갖다 우리가 구분해놓고 각각 따지자 이거죠. 그럼 맨 먼저 여러분이 나올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 경험이 별로 없어. 구매 경험 별로 없어. 없는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게끔 정보를 갖다가 주는 이야기는 뭐냐. 좋아하게끔 만들어라. 선호. 자기 물건을 서로 하게끔 만들어라. 이게 만약에 자사가 후보군에 속할 때는 자사가 후보군에 속한다 이럴 때는 선호 전략을 펴면 됩니다. 좋아하게끔 만들어라.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수용 전략이다 할 때 수용 전략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사의 상품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후보 상품권에 있을 때 예외일 때 이럴 때는 수용하게끔 만들어라. 자기를 갖다 수용하게끔. 요거는 아예 속할 때 요건 속하지 않을 때는 자기 물건을 수용하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흔히 많은 물건을 갖다가 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현상을 유지하라. 자기 물건 그대로 사도록 유지하라 이거죠.
유지하라 이거죠. 인기도를 갖다 높을 때는 현상을 유지하라. 근데 자기가 인기가 별로 없는 작품이다 이럴 때는 상대 쪽을 혼란을 줘라. 혼란을 줘서 지 물건에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사위가 후보군일 때는 아예 자기 물건을 갖다가 사는 사람들을 포획하라. 계속 사게끔 끌고 가라. 포획하라 이거죠. 반면에 자기가 자사자분 후보군이 아닐 때는 그 끌려가는 걸 갖다 차단해줘라. 차단하고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게끔 해줘라. 하는 이런 이야기로 바로 구매 빈도에 따른 유형을 여러분에게 결정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험이 없는 거.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 이미 많이 수용되는 경우. 중간 경우. 요 세 가지를 갖다 가지고 자기 물건을 선호하게끔, 자기 물건을 수용하게끔, 현상을 유지하게끔, 혼란을 줘서 자기 자체에 관심 가지게끔, 자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포획하게끔, 자기 물건이 만약에 후보군에 속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포획되는 걸 차단해 주게끔 이런 전략을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구매 경험이 없을 때 선호, 수용, 흔히 많이 구매하는 유지, 혼란, 그리고 그 중간 형태는 포획 차단이다 하는 이야기 책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하며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구매를 갖다 했을 때 구매를 할 때 그 단계가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통해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느냐 하는 5단계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죠. 맨 먼저 욕구를 인식한다 그런 말은 핸드폰을 사고 싶다. 우리 예를 하나 두면 굉장히 좋아요. 핸드폰을 사고 싶다.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을 때 핸드폰을 사고 싶다 하는 사고 싶다. 요 사고 싶다는 이야기가 뭐가 되죠? 욕구의 인식입니다. 그럼 핸드폰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A 회사, B 회사, 어떤 회사의 핸드폰이 있지?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정보의 탐색이다. 삼성이냐, LG냐, 뭐 이런 정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다 씁니다. 뭐 A는 가격이 좋은데 반하여 B는 성능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자기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비교를 한다 이거죠. 비교. 일종의 초이스를 갖다 선택하게끔 기회한다. 그리고 이제 구매 결정은 바로 액션이죠. 구매를 갖다가 실제로 시행하는 걸 갖다 액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구매 후에는 두 가지죠.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만족한다 이럴 때는 만족이 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앞에 배웠던 구절 효과. 바로 소비자가 어떻습니까? 칭찬을 해준다 이거죠. 만약에 불만족이다 이럴 때는 뭐가 되죠? 리콜이 된다. 바로 우리가 이제 되죠. 만약에 리콜을 갖다 시킨다는 이야기. 그게 뭐가 되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래서 구매를 할 때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매는 크게 5단계로서 먼저 욕구가 일어나야 되고 정보를 탐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안을 구성하게 되고 구매 후에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매 후에는 만족이나 불만족이라는 두 가지를 놓을 수 있는데 특히 만족이 될 때는 뭐가 된다 그랬죠? 구절 효과. 근데 요즘은 구절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 자기가 써보고 좋아도 바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경쟁이 되니까. 또 여러분들 동영상 같은 경우도 있죠. 선생님이 강의를 잘해도 자기가 되죠. 합격하기 위하여 별로 안 알려준다 이거죠. 남이 알기를 꺼린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은 구절 효과가 속도가 느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참고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불만족의 경우는 리콜을 갖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구매를 결정하는데 5개 단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며 바로 이 5개 단계를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매듭을 짓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단원을 바꿔서 어디로 가느냐? 목표 시장 선정입니다. 자, 앞쪽에만 해도 우리는 뭐를 따졌습니까? 시장이 어떠냐? 시장이 어떠냐? 시장에 대한 상황을 쭉 설명하며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MIS와 MR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MR은 바로 회사의 비상사태에서 직접 발로 뛰며 정보를 얻는 걸 MR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MIS에 포함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어떠냐? 소비자의 상황. 소비자의 상황. 이거 이야기가 뭐가 됐냐? 이제 이게 바로 일종의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략을 세워라. 그리고 전략이 세우면 상황 분석을 하라. 상황 분석이 끝나면 다음 뭐냐? 바로 STP. 여기 이제 마지막 단계. 전반전의 마지막 단계다. 에서는 뭐죠? 말 그대로 뭐가 되죠? 넓은 시장을 반드시 잘라라. 구분하라. 일종의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세분화라고 우리가 말했죠. 세분화. 그
그 다음에 이 세분화되었을 때 내가 어디를 들어갈까? 이게 바로 표적화라 그랬죠. 표적화. 이 표적화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타케시다 그래가 T로 쓰죠. 세분화는 시그멘테이션 그래가 S로 표시하죠. 그럼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1등을 차지하느냐, 1등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이게 위치화다. 그래서 일단 넓은 시장을 성분에 의하여 가르는 걸 갖다가 세분화라고 얘기하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할 시장을 갖다 딱 잡는 게 뭐가 되죠? 표적화가 되고, 거기서 내가 1등을 어떻게 하지? 1등을 어떻게 하지? 하는 이야기가 포지션이다. 그래서 우리는 STP라고 얘기하며 세분화하는 방법, 표적화 되었을 때 방법, 그 다음에 1등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STP의 과정이며, 바로 전략을 세우고 상황 분석, 상황은 아까도 그랬죠? 시장 상황, 소비자 상황,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어떤 패턴을 갖다 우리가 연구했고, 다음에 이제 목표 시장 선정의 마지막 단계가 왔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되죠? 시장을 어떻게 시그멘테이션 하느냐, 어떻게 나누느냐, 시장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하고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책 속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을 갖다 세분화할 때는,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은 바로 성격에 따라, 이 넓은 시장을 성질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 효용을 높여줄 수 있게끔 구분하라. 이 구분하는 게 뭐가 되냐, 시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자, 요 이질적인 입장, 서로가 여기와 여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질적일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질성은 뭐가 돼야 되죠? 바로 이질성은 극대로, 일체성을 굉장히 높여줘야 돼요. 완전한 차이가 나야 돼. 비슷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왜 되느냐 하면, 요 속에 있는 자기들끼리는, 어떠냐? 자기들끼리는 동질성을 극대화해 줘야 된다. 서로 다른 구분된 시장끼리 이질성을 굉장히 강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동질성을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세분화 시장에서 다를 때는 이질성을 최대로, 같은 내부 속에서는 동질성을 최대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시장의 세분화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잡아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시장 세분화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세분화를 갖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죠? 고객들이 더 잘 충족되게끔, 고객 욕망이 더 충족 잘 되게끔 우리가 분리시켜 준다 하는 개념이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마케팅 기회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분되면 내가 어떤 물건 대비해야 되지, 그러는 이야기에 대하여 바로 기회를 확보하는 기능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격 경쟁을 왜 됩니까? 가능하면 줄여주자. 가격 경쟁을 줄여주자 하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가 되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 욕구가 뭐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 마케팅의 기회를 각각 분리되니까 확실히 넓혀주고,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국지적인 어떤 기능을, 바로 가격 경쟁을 갖다 줄이는 효과. 지역마다 가격을 좀 줄여주는 효과를 갖다 가져오게끔 만드는 게 세분화가 가지는 특징이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효과를 갖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효과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시장이란 말. 이 시장이란 말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시장을 세분화했죠. 시장이란 말을 경제학적으로 말할 때와 그 다음에 마케팅 쪽에서 말할 때 이 개념은 각각 다르다 이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말할 때 시장은 어떤 개념을 가지죠? 하는 얘기를 갖다 본다면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시장이다 그럼 뭐가 되냐 그럼 바로 마케팅 시장하고 다른 점은, 경제학적 시장은 모든 거래와 판매, 거래자가 있고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장소, 수요와 공급이 뭐가 된다 그럼 거래자가 있는 장소, 이 장소를 우리는 뭐라 하냐, 바로 경제학에서 시장이다. 수요나 공급이 있는 거래자가 있는 장소를 우리는 바로 경제학에서 일종의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마케팅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런데 마케팅은 궁극은 잠재적 구매자를 갖다 우리는 포괄적으로 말해서 뭐라 그러죠? 바로 마케팅에서는 시장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와 공급이 거래자가 있는 곳 경제학이라. 이건 장소적 개념을 얘기하죠. 근데 이 마케팅에서는 잠재력 있는 구매자를 갖다 얘기한다. 잠재력, 구매의 잠재력을 우리는 마케팅이라 불러준다. 그래서 각각 단순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거래자가 있는 곳 경제학. 시장이라는 개념을 갖다 장소적 개념으로 두고 있죠. 그러나 여기는 잠재적 구매자를 우리는 말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장을 갖다 우리가 세분화할 때 그 수준이 어디에 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시장을 갖다 세분화할 때 어떤 수준으로 구분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볍게 한번 본다면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자, 세분화 유형이고 세분화가 되는 수준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중간에 보도록 하죠. 세분화가 될 때 그 수준이 어디에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책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네 가지 상황을 갖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네 가지로 이해된다면 그럼 전략을 갖다 우리가 바꾸면서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네 가지가 어떻게 우리가 구분이 되느냐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면 맨 먼저는 바로 대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량 마케팅. 대량 마케팅이다.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세분화 마케팅입니다. 세분.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틈새란 말을 씁니다. 틈새. 다음에 네 번째 가게 되면 네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가 되느냐 미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시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량은 어떻죠? 말 그대로 구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넓은 시장을 갖다 그대로 하나로 통째로 보자. 구분을 안 한다. 대량 마케팅. 대량이 어디 되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마케팅. 여기에 가장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 대표적인 얘기가 되죠. 그럼 세분화는 뭐가 되느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룹화로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준다 이거죠. 구분은 일단 하고 구분을 하고 그룹화하자. 그룹별로 짓자. 그룹화. 그럼 틈새는 말하지만 특정 제품을 특정 고객에게 특정 제품을 특정 고객에게만 준다. 그럼 뭐가 되느냐? 말 그대로 틈새가 되죠. 이 틈새로 이야기해요. 틈새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미시아는 한 명 한 명을 갖다 다 우리가 왜 되느냐? 개별적으로 취하는 거. 1대1. 1대1.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핵심 이야기가 되겠죠.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예 구분하지 않고 포드 자동차 회사가 대형 차를 갖다 검정차를 가지고 전 시장을 석권하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1950년대. 이때 뭐가 됐나? 포드의 모델 바로 T는 망하게 되었다. 포드의 모델 T가 대표적인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을 갖다 구분하는 그룹화되고 여기는 특정 시장, 특정 제품만 얘기하는 틈새. 이건 그룹이 되는 거죠. 그건 틈새죠. 틈새는 특정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대1로 가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미시아라고 얘기한다.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주자.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바로 이 구분할 때 수준이 어떠냐. 어떤 구분의 수준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한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편하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량 마케팅이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대량 생산. 그 다음 대량 유통, 대량 촉진. 그렇게 되면 자연지 표준화가 되게 되고 원가는 내려가죠. 대량이 되면 좋은 점은 대량 생산하니까 단가가 내려간다. 그래서 규모 경제라는 말을 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학습 곡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대량 생산하면 단가가 생산량이 많아지면 내려간다. 그래서 아까 학습 곡선, 마케팅의 경험이 있을 때는 구매 경험 곡선. 그리고 이제 여기 말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대량 마케팅, 규모 경제라고 말한다. 규모 경제 이야기가 뭐가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생산을 갖다 대량으로 하면 대량 생산하면 저단가다. 단가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싸게 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규모 경제라고 말하고 이 규모 경제는 범위 경제와 조심해라. 범위 경제는 뭐가 되느냐 그럼 다양화입니다. 다양화. 예를 들어 다양화를 충족시켜주면 뭐가 되죠?
범위경제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칼국수, 냉면, 뭐 이렇게 등등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넓혀주는 걸 범위경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규모경제는 뭐가 되죠? 생산을 한 가지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단가를 낮춘다는 이야기. 자동차를 갖다가 300만 대, 400만 대 만들면 만드는 만큼 단가가 낮아지죠. 왜? 많이 생산하니까.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규모경제라고 불러준다. 그런데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아까 이런 마케팅 구분하지 않고 많이 무조건 전시장 잡겠다 이럴 때는 이런 장점도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분산이다. 분산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분산은 뭐가 됩니까? 이 미시아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1대1 또는 우리가 봤을 때 맞춤 생산, 고객의 주문화 이런 말이 뭐가 되느냐 그럼 미시아를 나타낸다. 그럼 군집이다 그럴 때 군집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 바로 그룹별로 간다 그럴 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형태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까 말하던 뭐가 됩니까? 대량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죠. 대량이다. 그 다음에 이쪽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완전히 1대1로 우리가 구분한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군집 일종의 하나의 분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분산이다. 여기는 대량이다. 분산이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뭐라 하죠? 그렇죠. 세분이나 틈새가 되는 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느냐 분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하면 저쪽의 대량, 세분과 틈새는 뭐가 되느냐 분산. 그리고 마지막에 이 흩어지게끔 만드는 거. 아 여기 군집이군요. 제가 잠깐 군집이다 이거죠. 그룹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느냐 분산이다 그런 이야기를 알아둬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장을 세분할 때 시장의 세분화에 어떤 이야기라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분산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다시 한 번 더 나오네요. 시장 세분화는 동질적이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분산적이냐 혼집적이냐. 동질적이다 그럴 때 동질적은 어떻다 그랬죠? 바로 대량이지 대량. 아까 여기 나왔던 대량. 우리가 봤을 때 분산이다 그럴 때 분산은 뭐가 되느냐 바로 흩어지는 거니까 1대1 아까 얘기했던 미시아 이런 거죠. 혼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됩니까? 세분과 틈새 이걸 갖다 우리가 연결 지으면 바로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앞에 있던 대량, 그다음 세분과 틈새 그리고 이걸 1대1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며 한 번 더 정리를 시켜주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갖다 본다 그러면 바로 시장을 세분할 때 지켜줘야 할 5가지 요건이 어떠냐. 자,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말은 아까는 큰 시장을 성질에 따라서 바로 동질, 옆에 해야 되죠? 우리가 봤을 때 같은 속에서는 동질성을 최대화해야 되고 서로 다른 시장에는 이질성을 극대화해야 된다. 최대화해야 된다. 이 동질성, 이질성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시장을 갖다가 세분화한다는 말은 이렇게 구분하는 걸 갖다 세분화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면 세분화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했고 아까 얘기할 때 요거와 여기는 어디 되죠? 이질성을 굉장히 강조해줘야 돼. 달라야 돼. 확 달라야 돼. 그리고 요 안에서는 어디 되죠? 요 안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동질성이 극대화돼야 돼. 이 두 개는 차이가 확실하다 그런 얘기가 되고 요 안에서는 같은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며 시장을 세분화할 때 바로 5가지 조건, 5조건. 세분화의 요건 그럴 때 조건이란 말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첫째는 시장을 갖다 적정히 가공해야 돼. 예를 들어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 가면 냉장고가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얼마만큼 팔릴까를 측정한다? 측정이 안 돼. 수요가 전혀 없든지 전혀 너무 일상적일 때는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시장을 쪼개지. 수요가 과연 얼마일까? 맨 먼저 여기서 특성이 측정이 가능한가? 규모나 구매력이 과연 구분이 되느냐? 첫 번째 물. 실질성은 바로 중요한 이야기 뭡니까? 베니핏. 수익이. 만약에 이런 걸 갖다 분리했을 때 수익이 나느냐? 수익이 안 나는 걸 갖다 구분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수익이 나느냐? 접근 가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있느냐? 효과적 접근성, 효과적 방법이 있느냐? 효과적 방법이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접근성은 효과적인 어떠냐? 그러면 바로 어떤 판매 가능한가? 차별화는 상이한 믹스, 새로 다른 믹스나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프로그램을 각각 다르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다르게 적용 안 된다면 차별화가 안 되지. 다음 행동 가능성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냐? 마케팅의 프로그램을 시장에 유인시키고, 유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시장에 유인시키고, 그 다음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프로그램화 돼야 된다. 프로그램화 돼야 된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시장을 갖다가 만들어줄 때 5가지 조건이다. 첫째는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실질적인 이익이 생겨야 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상이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인해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어야만 시장을 세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이걸 갖다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이거죠. 세분 시장의 5가지 요건. 이걸 갖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측정은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특성을 있는 측정이 가능하냐, 이익이 낼 수 있느냐,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냐, 상이한 방법 프로그램을 갖다가 다르게 적용해도 되느냐, 유인해서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이런 게 구분이 5가지가 없다면 세분화할 수가 없다 이거지.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가 구분이 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냐?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분의 요건화 5가지를 이제 쭉 설명을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이 세분화가 되기 위한 전제는 여러 가지 시장 영역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나중 세분화되었을 때 정말 이익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상이한 프로그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유인해서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입장일 때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꼭 알아두고 여기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나오는 시장 세분화에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될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세분화하느냐 하는 기준 방법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야기라면 지리적. 지리적이란 말은 시골이냐, 서울이냐, 부산이냐,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어휘됐냐, 그럼 지리적 여건에 의하여 우리가 풀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인구 통계다 그럴 때는 사람이 몇만 단위로 또는 50만 단위, 100만 단위 이런 단위가 과연 어휘되느냐 그럼 우리가 구분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인구 통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지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심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구매 행위에 의하여 구분하느냐 그러는 이 4가지, 이 방법 4가지를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뭐 예를 들어 서울, 부산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면 지리적이지. 그 다음에 인구 통계 쪽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아까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연령별로 나타나는 뭐가 됩니까? 라이프 스타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 이걸 갖다 우리가 가지고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 패밀리, 연령별로 우리가 얘기할 때 패밀리 뭐가 되느냐,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개성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죠. 그 사람만이 가지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어디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연령별로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구분한다면 인구 통계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다. 이럴 때는 이건 뭐가 되냐? 역시 인구 통계학적인데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개성, 이건 심리가 되겠죠. 여기는 중요한 게 바로 연령별로 구분하는 인계 통계라면 심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개성. 이 2가지가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구매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럼 바로 행위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행위 속에는 예를 들어 품질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품질 중시냐? 아니면 가격 중시냐? AS를 중시하는 사람이냐? 자기가 어떤 사람 품질에 의하여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격 때문에 어디 되느냐?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AS를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구매 행위적인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내용에 의하여 구분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끔 시장 세분화하는 그 방법에 의하여 기준은 방법입니다.
서울이냐 부산이냐 지방이냐 이건 지리적입니다. 연령별로 우리가 구분한다 그러면 이건 인구 통계적인 입장이 되겠죠. 그러나 개성, 이 개성은 바로 심리적이다. 그리고 구매에는 품질을 중시하느냐 가격을 중시하느냐 AS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들냐 구분하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시장 세분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요인들, 시장을 세분화하는 데서 나올 수 있는 요인은 쭉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 봤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우리가 본다면은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쪼개느냐, 속된 말로 쪼개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세분화를 얘기하는데, 이 세분화의 개념 속에는 바로 동질성을 의해되죠. 안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강조해야 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질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시장 세분화에는 대량,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세분, 틈새, 그 다음에 미시아. 근데 이걸 갖다 만약 예를 들어 세분과 틈새를 묶어준다 그러면 일종의 바로 그룹을 나타내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군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두 가지를 묶을 수 있다. 그러면 전체는 대량으로 하느냐, 분산하느냐, 군집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군집은 바로 하나하나 그룹을 얘기하는 걸 얘기한다. 그리고 분산은 1대1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다음 시장 세분화할 때 그 조건이 5가지가 뭐냐?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을 쪼갤 수 있고 쪼갰을 때 그게 이득을 구할 수 있다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 속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지리적이냐, 인구 통계적이냐, 심리적이냐, 구매적이냐인데 특히 여기서는 서울, 또 부산 이렇게 하면 지리적입니다. 인구 통계는 연령별, 그 다음에 심리 묘사인 개성, 그 다음에 구매 행위는 품질을 중시하느냐, 가격을 중시하느냐, AS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구분한다면 바로 내용이다 하는 얘기가 되며, 다음 시간에는 바로 S, T 일종의 타켓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